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 때 그걸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 대부분일 거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회사에는 오래 있었지만 그래도 주 업무는 영업 파트였거든. 커피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상권을 먼저 공략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몇 개까지 매장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거를 처음부터 기준을 세우고 상권 중심이기보다는 R&D 중심인 거잖아. 그러니까 메뉴 중심. 맞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상권이나 이제 자리,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웠던 점들이 좀 있었어? 사실은 저도 이 프랜차이즈 다니면서 운영 베이스, R&D 베이스 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을 사실은 이 회사 다니면 처음 해서 한 이제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많이 따라다녔어요. 영업하시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가 직접 영업할 때 제일 궁금했던 건 그때 이제 연락이 많이 오던 시절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모든 분들을 다 우리 거를 만들고 싶어서 막 전화를 걸고 하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연락이 오면 언제 전화를 해야 돼요? 뭐 2시간 있다 해야 됩니까? 다음날 해야 됩니까? 아니 전화는 안 받아. 그럼 또 언제 다시 해야 됩니까? 근데 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할 것 같은데 안 해. 그럼 또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해요? 혼자서 막 유튜브 보면서 막 그런 영업의 기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 막 그런 거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라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대화는 지금 돈까춘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이제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을 모시고 한번 브랜드를 만들 때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영상이지만 그래도 원래대로 편하게 말은 놓고 하는 걸로 하고 처음에 만난 게 한경기획에서 나는 10년 전에 영업을 하러 들어갔었고 거기서 이제 치치 브랜드를 맡고 있었잖아. 맞아요. 그때 보고 그다음 지금 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네. 나는 파란만장이라는 이제 커피 브랜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까춘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네. 어때? 돈까춘이 지금 매장이 몇 개까지 있지? 이제 지금 이제 35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브랜드를 시작하지 않았나? 그 돈까춘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그 처음에는 이제 배달 브랜드로 시작했어요. 근데 배달로 처음에 가다가 네, 개점수로만 따지면은 지금 호점은 꽤 높은데 그때 네, 배달 이제 할 때만 네네네. 근데 이제 배달은 많이 폐점을 한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홀매장 위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돈까춘 매장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지도로 쭉 봤는데 다 좀 좋은 자리에 뭐 완전 메인 상권 아니지만 자리가 좀 좋은 자리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 매장의 매출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제로 코스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보니까 커피 쪽에 파란만잔이 제로 코스트가 가장 낮은 브랜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돈가스나 이쪽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코스트가 가장 낮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 그런 게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전략적으로 했다기보다 이제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 매출이 얼마큼이냐에 대한 초점보다도 결국은 내가 이걸 얼마큼 투자를 해서 얼마큼 오랫동안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는 쉽게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많이 그래도 수익을 좀 가져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좀 그래도 캐치를 좀 빨리 한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방향성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돈까춘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수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잡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저희는 이제 사실상은 지금 이제 컨셉은 그 15평에 평균 매출은 4천만 원 정도를 만드는 그 평당 매출로 따지면 꽤 높은 편인데 그거를 이제 그 지입사 센터 오피스 상권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작은 항아리 상권에서 이제 오픈한 형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대학교 상권이나 크게 큰 세 가지 정도 분류를 가지고 크지 않은 평수에서 고객 방문이 많은 이제 그런 매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달하고 홀하고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은 한 8대2 정도 돼요. 홀 매출의 비중이 한 8. 오, 좋네. 배달의 매장이 비중이 한 2 정도 되고. 전체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도 뭐 최근에 이제 배달 전문 하시는 대표님들 만나서 많이 말씀 나눠봤는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배달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답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저희도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제 배달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최근 정부에서도 그 뭐냐 배달에 대한 정책을 좀 새로 하려고 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2022년 정도에 이제 배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빠르게 홀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에 홀 매장이 하나가 있었고 대구에 홀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직접 리뉴얼을 통해서 그 매장을 홀로 전환을 하고 실제 성과가 좀 잘 나와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홀 매장으로 많이 전환했던 것 같아요. 서울하고 대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2022년부터 이제 조금씩 홀 매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다. 요즘 보면 내가 관여하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보면 홀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배달에 대한 매출이 계속 올라가면서 비중이 그러면서 전체적인 매출은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전주님이 올리는 수익 구조는 점점 안 좋아지는 형태거든.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홀에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걸 내가 억지로 홀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홀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비중으로 따졌을 때 지금 8대2 정도면은 완전 사실 베스트인 거잖아. 브랜드로 따지고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홀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고 늘려지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전체적으로 8대2 정도의 그러니까 홀에 대한 매출 구조가 어떻게 훨씬 더 좋은지 당연히 이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긴 한데 그 노하우가 좀 궁금하긴 근데 한데 노하우라고까지는 없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돈까스는 3번 정도의 리뉴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배달의 초기 형태가 있었고 그치 배달만 하는 형태가 네, 있었고 형태가 초기에 있었고 그 중간에 저렴한 돈까스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의 돈가스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6,900원, 5,900원 할 때 저희도 그런 형식의 뭔가 캐주얼한 돈가스 브랜드의 리뉴얼 두 번째를 했었고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세 번째 리뉴얼 형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까지만 저희도 사실은 이제 메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가스랑 카레나 이런 것들을 메인을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리뉴얼을 할 때 메뉴 라인업을 좀 탄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홀의 비중이 많으려면은 고객 방문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사실은 있지만 이제 그 첫 번째 했던 것들이 원래는 돈가스는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봄을 닮은 그대에게 돈가스 카레라니나 해서 돈가스라 이제 카레를 밀고 있었지만 지금은 돈가스 마제소바 키마 카레라고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타이틀로 바리에이션을 해서 메뉴 구성을 좀 늘렸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좀 이제 잘못 생각했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누가 봐도 돈가스집 같은 누가 봐도 아니면 뭐 분식집 같고 누가 봐도 뭐 감상탕집 같고 아니면 누가 봐도 뭐 순댓국밥집 같은 누가 봐도 카페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에는 먹거리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뭔가 좀 더 대중성이 있는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뭐 비주얼적인 요리나 내가 몰라도 신기한 요리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좀 하면 코로나 때는 결국은 이제 배달해서 주문해서 먹어야 되는데 예상되지 않은 음식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스타를 먹더라도 까르보나라를 더 많이 먹거나 돈가스를 먹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뭐 등심을 많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도 그 방향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음식을 맛있게 팔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제는 돈가스를 판매하고 있고 이제 두꺼운 일식 돈가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맛은 좀 더 한국적이고 대중적으로 예상이 되는 맛.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맛을 맞춰가고는 있어요. 그럼 지금 판매하고 있는 메뉴군 중에서 가장 데이터로 봤을 때 네.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돈가스, 등심 돈가스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마제소바. 그러면 원래 생각지 않은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도 있나?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카레를 만들 당시에 일본에 제가 가서 이제 카레를 어떤 그 뚝배기 카레를 먹어보고 아 이거를 한국에 팔면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뚝배기에다가 카레를 뽀글뽀글해서 만드는 형태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접시 위에다가 이제 카레를 올려가지고 덮밥 형식으로 먹는 카레가 지금도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나갈까 안 나갈까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판매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이제 그거가 이제 재방문율이 연결이 좀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카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레에 고형을 되게 많이 넣어서 하는 형태라면은 저희는 그냥 팔팔 끓는 뚝배기에 밥이랑 계란이랑 근데 이제 카레에 이제 저희 반숙 같은 계란이 올라간 형태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거랑 같이 비벼서 먹을 수 있는 잘 나갈까 안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메뉴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야끼 카레가 판매하는 뚝배기 카레. 네. 그럼 어쨌든 이제 그 브랜드는 뭐 거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 때 이걸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 대부분일 거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회사에는 오래 있었지만 그래도 주 업무는 영업 파트였거든.
상권 개발이라든가 이 브랜드에 잘 맞는 상권의 매장을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분야가 그쪽이라서 커피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상권을 먼저 공략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몇 개까지 매장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거를 처음부터 기준을 세우고 그러려면 여기 상권에 맞는 메뉴 구성을 어떻게 짤지 그 단계로 가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상암점부터 시작을 해서 확장했던 케이스였거든. 너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에서 근무를 할 때 상권 중심이기보다는 R&D 중심인 거잖아. 그러니까 메뉴 중심.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상권이나 이제 자리,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웠던 점들이 좀 있었어? 사실은 저도 프랜차이즈 다니면서 운영 베이스, R&D 베이스 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을 사실은 이 회사 다니면 처음 해서 한 이제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많이 따라다녔어요. 영업하시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영업을 할까 보면서 막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인바운드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뭐 많이 들어올 땐 100개씩 들어오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뭐 한두 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막 그게 막 아깝고 막 절실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대행을 써볼까 뭘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선택을 못했고. 영업 대행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고 있었는데 못했던 이유는 확실히 없어요.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한 분한테 맡겨봤는데 이제 든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다른 분야는 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대행을 맡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 대행을 맡겨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을 하는 것도 내가 이제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영업을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해도 성과가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아웃바운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맡겨도 계속 뭔가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치. 밖에서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분이 무슨 그렇다고 내가 봤을 때 내가 통화할 때 이렇게 절실한데 절실하고 하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드니까 그럼 이 사람을 그 생각에 돈을 줘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뭘 설득해야 되나? 뭐 꼬셔야 되나? 우리 사람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단계였고 이제 제가 직접 영업할 때 제일 궁금했던 건 그때 이제 연락이 많이 오던 시대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 단계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그냥 이제 연락이 오면 그냥 문의를 주시는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당시에는 이제 어쨌거나 배달이 성행할 때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모든 분들을 다 우리 거를 만들고 싶어서 막 전화를 걸고 하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연락이 오면 언제 전화를 해야 돼요? 뭐 2시간 있다 해야 됩니까? 다음날 해야 됩니까? 아니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럼 또 언제 다시 해야 됩니까? 근데 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할 것 같은데 안 해. 그럼 또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해요? 뭐 이런 답변을 찾다가 결국 뭐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돈까츠 브랜드는 그때 당시의 전환율은 실제로 그냥 뭐 1, 2%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돈까츠는 전환율이 지금 대비했을 때 콜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30% 이상은 넘어가거든요. 그때 했던 고민이 되게 바보 같은 고민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을 설득할 만한 기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맞아요. 그것도 그랬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아무리 물어봐도 안 주시고 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먼 얘기를 자꾸 하는 뭐 컨셉이 어떻고 뭐 상권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나는 궁금하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걸 메이드를 해야 되는데 왜 먼 얘기를 자꾸 하지? 막 이런 생각 또 혼자서 막 유튜브 보면서 막 그런 영업의 기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 보면 막 그런 거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예를 들어 부정적인 대화는 나도 그거 웃긴 거 아니 그 상대방의 그 터치를 먼저 해야 된다고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팔지 말고 뭐 가치를 더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그게 맞는지 알고 막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그게 이제 답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정답이 아니고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할 것 같다. 그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럼 케이스가 지금 영업을 대표가 직접 하는 케이스인 거네. 맞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맞습니다, 네. 그럼 거의 영업만 5년을 해왔네 그러면. 맞아요. 저는 이제 영업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죠. 원래는 사실 R&D, 그 다음에 운영, 그리고 같이 동업하는 한준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매장 수로는 엄청 큰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다방도 운영했었고 맞아요. 거의 베이스가 그쪽인데 새로운 영업,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확장할 때는 영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 맞는 거잖아. 네.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 60% 70% 돼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거의 80% 정도 수준인 것 같긴 하고 이게 지금 저희도 초반에 매장을 만들었을 때는 어깨뽕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역 내에서 지금 우리가 짱이야 이런 생각. 근데 보통 짱이니까 프랜차이즈가 그치. 매장에 매출료가 잘 나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치.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도 우여곡절을 사실 많이 겪고 어떻게 보면은 3번의 리뉴얼을 하는 동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간 할애를 많이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실제로 어릴 때부터 장사를 오랫동안 하고 운영팀도 오래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배운 것들로 통해서 그대로 저희 돈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 베이스를 잡는 거랑 메뉴 라인업을 짜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업을 5, 6년 동안 혼자 배우고 있고 아직도 힘들어서 본부장님을 찾아뵙고 막 여쭤보고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고. 영업적인 부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처음 브랜드 만들 때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막상 오픈한 다음에 확장할 때는 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맞아요. 되게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 그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 계약을 못했을 때 계약이 막 나오지 않고 이게 내가 영업을 처음 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 대한 그 기술이 부족해서 혹시 다 놓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맞아요. 또 어떻게 해서 개설을 하게 됐을 때 도대체 그 다음 초반에 생기는 매장에 실패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선택했던 이 자리에서 매출이 안 나왔을 때 그런 걱정들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에 겪는 가장 큰 걱정과 고민들일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업을 특별한 그런 스킬이나 아니면은 만났을 때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스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이 매장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점주가 만약에 가맹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렸을 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남는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세팅이라든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도라든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매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손님들이 이 브랜드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이 감동 포인트를 어디에 줄 건지 이런 전반적으로 이 브랜드가 가져야 될 매력도에 집중을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지. 이 창업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이 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매력도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이제 지나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간 컨셉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매력도가 있을 거고 반대로 외부에서 이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보면 느끼는 매력도는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저도 영업을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느낀 것 같아요. 느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브랜드에 접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돈가스님이 가지고 있는 정답과 매력도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비슷한 형식으로 오픈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결국은 이제 고객이랑 예비 창업주들이 느끼는 돈가스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초반에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걸 만드시는 분들도 헷갈려 하고 어떤 큰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장사가 잘 돼서 확장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 지금 3번째 리뉴얼 단계에 있다고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그 전략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사실 시장에 내놓으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그거 거고. 모르는 거고 그렇지. 트렌드도 바꾸고. 트렌드도 계속 바뀌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우선 실행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리뉴얼 해가면서 맞아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몇 년 동안 이 브랜드의 기획을 하고 만들었고 계속 시장에 내놨을 때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봤자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시작해. 그러면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이거를 빠바박박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확장을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지 당연히. 근데 그거는 브랜드마다 차이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내가 이제 이걸 프랜차이즈 시작을 하자고 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단기간에 많이 확장을 해야지. 근데 그거는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해봤을 때 꿈 같은 얘기. 아니, 단기간에 많은 확장을 해야지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해보면 금방 또 깨지는 생각이기도 해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희 이 5년 동안 운영의 노하우를 내가 5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그 이 브랜드 성공하는 회사가 진짜 많지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본하고 뭐 아이디어하고 인력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다고 해도 시장에서 원하는 브랜드를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먼저 해보고 계속 지금처럼 리뉴얼 해보고 바꿔보고 트렌드 맞춰보고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케이스에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확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해보자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려면 뭐든지 해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뭘 먼저 가장 해볼까로 하면 저는 일단은 홈페이지라도 만들어보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아니라도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제 아무도 안 만들어봤고 그러니까 누가 홈페이지를 만들어봤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다고 외주를 또 주면 아니 돈만 많으면 사실 뭐 이것저것 다 맡길 수는 있겠지만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선뜻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브랜드를 처음 선보이는 건데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지, 좀 시간이 제일 보완했으면 오래 좋겠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그냥 이게 랜딩 페이지가 이미 다 돼 있는 디자인 돼 있는 거에서 텍스트만 넣어가지고 처음 만들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문의가 왔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운 홈페이지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저희의 똑같은 마음이 담겼었어요. 첫 페이지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너무 괴로워하는 표정.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었고 이제 그렇지 않게 이제 돈가스니 하겠다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매장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갈 컨텐츠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내용보다도 내가 이 브랜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 그거를 드시는 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뭐 홈페이지에서든 아니면 네이버 광고에서든 블로그에서든 뭐 인스타에서든 똑같은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